안녕하세요. 그린월드 예비호 이무종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라이브에서 뵙게 됐는데요. 센터 미팅 할 때가 참 그립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기쁜 소식이라고 할까요? 인생이 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원래 제가 11월 10일에 할아버지가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애가 빨리 나왔습니다. 15일이나 빨리 나와서 어제 그저께 손주가 나오는 바람에 오늘 원래의 계획은 현숙 씨와 함께 와서 현숙 씨에게 앞에 제품 강의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였는데 정말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놀라셨을 수 있는데 무슨 할아버지냐. 더 놀라운 거는요, 이미 두 번째 손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손녀, 그럼 첫 번째 손녀가 있고 두 번째 손녀가 있고, 이것도 제가 계획하느냐?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지만 일어나는 일은 계속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대비로서 제가 멋있는 할아버지가 되어가느냐, 또 멋있는 아빠로 만들어져 가느냐, 이런 문제가 제가 가져야 될 숙제인 거죠. 오늘 주제는 행동에 관한 거예요. 목표 설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할 거냐거든요. 여기에서 의도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또 실행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성장, 여기서 이제 제가 성공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성장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성공이라면 뭘까요? 결과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를 원해요. 시험 성적 몇 점, 연봉 얼마, 이렇게 딱 결과를 원해요. 그리고 과학적인 실험을 할 때도 결과를 발표를 하죠. 결과를 발표하는데 결과가 있기 이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본다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면 연구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 연수입이 얼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특히 아메에서는 연봉이 얼마다, 특히 연말 보너스가 얼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루어가는 성취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취라고 안 하고 성장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성장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이란 무엇인가? 잠재의식이 있어요. 자기만의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분명히 누군가나 다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가 작아지고 내가 원하는 걸 크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욕심이 많다 할까봐, 또 다른 뒷얘기를 할까봐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사랑은 뒤로 미루고 주위에 나를 희생해서 다른 것에, 나를 희생하는 것에 좀 익숙하게 보여지고 그게 조금 더 좋아 보이니까, 나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뭔가 욕심이 많아 보이고 사람이 좀 계산적으로 보이고 막 이럴까봐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항상 우선시돼야 되는 것,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나다라는 생각을 밑바닥에 깔고 있어야 돼요. 내가 소중하지 않다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내가 행복하지가 않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부터 어떻게 행복을 찾아갈 것인지, 어떻게 성장을 해나갈 것인지, 이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구나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에게 있는 잠재력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있는 잠재력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게으르고 가난하고 사악한 자들아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게으르고 가난하고 사악하다는 얘기는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르고 가난하고 사악한 자들아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생겨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목표라는 건 그래요. 지속적으로 조금씩 다가가는 거예요. 목표가 지금 당장 세웠다고 해서 당장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조금씩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장이라는 건 잠재력을 내가 인식하고 갈고 닦아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게 성장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모습이 어제 내가 원했을까요? 아마 지금 모습이 마음에 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어제의 바란 모습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은요, 어제 내가 한 생각, 어제 내가 한 행동이 만들어진 결과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뭐가 잘못됐지? 내가 왜 이걸 안 됐지? 내가 그걸 왜 못했을까? 라는 후회를 한다 하면 내 과거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묻혀버려요. 그걸 무슨 탓이라고 하죠. 무슨 탓이라고. 그게 나를 탓하기보다 사실은 남을 탓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과거에 뭐가 어땠잖아, 네가 어땠잖아, 그때 그럴걸, 그랬으면 지금 다른 모습일걸, 막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고서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일도 오늘 같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방법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오늘이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의 방법이 안 된다 했으면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실패했던 방법 그대로 사는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오늘이 마음에 안 든다면 오늘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않고 어제를 더 돌아가서 어제 했던 대로 하면 오늘 또 실패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그걸 정신병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신병자에서 탈피하려면요, 내가 의도적으로 성장을 만들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성장을 만들어야지 바뀌어나가요. 우연히 뭔가 바뀌는 건 없어요. 첫 번째, 상황 개선이 아니라 자기 개선에 집중해야 돼요. 상황 개선이 아니라 자기 개선에 집중한다. 무슨 얘기냐면 상황은 뭐죠? 지금 앞에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현실은 뭐예요? 코로나. 빅 이슈죠. 코로나는 현실을 누가 인지했었을까요? 아니, 작년에 12월 달만 해도 11월 달만 해도 코로나라는 상황은 인지하지 못했어요. 올 2월까지만 해도 센터 미팅 중심으로 잘 진행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2월 되자마자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죠.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즘에 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래, 제가 6년 전에 처음 유튜브를 7년 전이었구나. 7년에 유튜브를 개설했을 때 수익 사업을 위해서 조금 신경 썼더라면 지금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본사의 윤리강령에 아메이라는 언급을 하면 안 됐어요. 제가 거기에 너무 갇힌 거예요. 갇히지 않고 아메이 얘기를 빼면 됐었어요. 건강 얘기를 하고 비즈니스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생각에 갇혀 있었죠. 그러다 지금은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 파트너들을 교육시키고 있어요. 미팅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미팅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건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꿀 거냐예요. 줌 미팅을 하죠. 녹화해서 올려서 교육을 해드리죠. 그리고 텍스트로 만들어서 교육을 해드려요. 이렇게 내가 바꿔나간다면 지금 상황이 저한테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원하는 만큼의 성장 속도를 지금은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저 혼자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의 파트너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으로 함께 온라인 비즈니스를 함께 해나간다면 더 빠르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온라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 하면 지금보다 더 빠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누가 하건 안 하건 해나가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람은 목적지가 없다 하면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은 목적지가 없으면 배를 안 밀어준다. 요즘에는 모터보트로 가죠.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돛담배 아시죠? 돛담배? 조그만한 돛담배. 돛담배를 타고 논다라고 표현하죠. 범선을 타고 논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돛담배를 타고 노는 건 뭐죠? 만 안에서, 안전한 곳에서 그냥 놀이를 하는 거예요. 놀이를 하는데 만약에 조그만한 바람이 분다 그러면요. 위험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들어오세요. 얼른 다시 들어와야 돼요. 입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범선을 탔다고 가정하자고요. 범선을 탄다는 거는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뉴욕을 가든 런던을 가든 가려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줘요. 그러면 그 바람은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목적지가 없이 범선을 탄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의, 저의 인생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그냥 성공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돈을 많이 번다? 내가 더 건강해진다? 사회에 기여를 한다? 내 가족에게 아빠로서, 자식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를 확실히 잡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바라보는 성장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표를 바라보는 성장이라고 표현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태평양에서 범선이 서 있어요. 서 있는다기보다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넓은 곳에 한 점으로 있기 때문에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선은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다에 뭐가 있어요? 도로가 깔려 있나요? 없습니다. 지도가 있어요? 있겠죠. 근데 지도에서 보이는 지형 지물이 바다 위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갈까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길을 잃고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잡아갑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집중을 해서 관찰을 하고 집중을 해서 나침반을 체크를 하고 지도를 체크를 해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제가 원하는 곳에 언제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고요. 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라는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이라면 프로젝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계획이라는 뭐냐? 가끔 이런 소리를 해요. 너 언제 3살 될래? 언제 20살 될 거야? 언제 60이 될 것 같니? 이런 소리 하던가요? 그건 계획하지 않아도 갑니다. 근데 이런 소리를 하죠. 언제 결혼할래? 직장에는 언제 취직할 계획이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결혼할래? 라는 계획을 실행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플랜이잖아요. 어떤 플랜이요? 거기에 세부 플랜이 또 들어가야 돼요. 결혼을 하고 싶으면 내가 평생을 반려자로 만들 배우자를 만나야 되죠. 지금 배우자가 옆에 없네.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될까? 어떻게 만나야 될까? 어떻게 만나야 될까? 저한테도 누군가가 최근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남자가 없대. 만날 수 있는 남자가 없대요. 괜찮은 남자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새벽에 운동하러 가. 새벽에 왜 운동하러 가니에요? 새벽 시간에 운동하고 출근을 하는 남자애들은 자기 개발을 하는 애야. 새벽에 운동하러 가. 새벽에 못 일어난대요. 밤에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러 갈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가. 금요일 저녁에 왜 가니에요, 운동하러? 바쁜데? 남자 만나고 싶다며.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잖아. 그럼 그 정도 시간은 빼야지. 근데 왜 금요일이냐고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가면 주말이잖아요. 보통 금요일 날 뭐 하죠? 술 먹으러 갑니다. 금요일 날 뭐 합니까? 데이트하러 갑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 그 시간에 와서 금요일 날 저녁 시간에 체육관에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라는 건 100% 애인이 없다. 술 먹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괜찮을 남자의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내가 목표한 결혼이라는 걸 세웠으면 세부 플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만나고 걔를 골랐으면 어떻게 걔랑 컨택이라는 표현은 아니죠. 어떻게 그 친구랑 가까워질지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든지 우연히 그냥 만났더니 된다?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기분이 행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기분을 만듭니다. 기분이 행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기분을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은 가끔 이래요. 짜증나. 무엇 때문에 짜증나서 지금 내가 얼굴을 필 수가 없어. 무엇 때문에 짜증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 앞에서 웃고 있어요. 한번 이제 맘 잡고 한번 침을 뱉어보자고요. 못 뱉을까요? 뱉어요. 근데 왜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고 했을까요?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전달이 돼요. 상대방이 미소를 짓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편안해집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 안에서 행복이 올라와요. 화가 났더라도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뇌는 바보입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찡그렸다면, 내가 짜증났을 때 입꼬리가 내려갔다면, 내 얼굴에서 그러한 제스처가 나오면 내 머리는 내가 지금 짜증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표정이 자기 마음으로 바뀌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웃고 있으면, 내가 미소 짓고 있으면 내 머리는 지금 행복하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짜증내고 있는 사람 옆에 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인생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모든 영장류 중에서 혼자 줘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람입니다. 같이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인자처럼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살 수 없다 그러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려면 나에게 미소를 주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먼저 미소를 주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미소를 주어야 내가 기분이, 마음이 행복해지고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내 옆에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표정 관리, 내 제스처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신보다 또 뛰어난 사람에게 함께 있어야 돼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과 함께 있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자식들에게 하는 잔소리 아닐까요? 내 아이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구랑 어울리지 마, 누구랑 어울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죠? 쟤는 공부 잘하잖아, 쟤랑 어울려봐. 쟤는 운동 잘하잖아, 쟤랑 어울려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 걔네 집 잘 산대? 친해져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나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지 않나요? 내가 작아 보이니까. 나보다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지 않나요? 내가 작아 보이니까.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같이 나보다 작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한다면 계속 점점 나의 수준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기가 눌린다고 그러죠. 주눅이 든다고 그러죠. 말이 안 나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정말로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그분들에게서 내가 배울 게 더 많아집니다. 물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배울 게 없느냐,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서 배울 게 없느냐, 다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많으면 좋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하고 만나는 방법.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제가 아니라 나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라는 자존감을 갖고 계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보다 잘난 사람 없고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단지 나와 함께 갈 사람,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 내가 가르칠 사람, 동등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자신에게 투자를 해서 가능한 최고의 인간이 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라라고 했더니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100억대 사기가 있었어요. 명품 샵 이렇게 안 갖다 주고 날랐나 봐요. 100억대 사기. 명품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뭔가 있었나 봅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인간이라는 게 물질의 욕구라는 것들이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자신을 사랑한다, 자신에게 투자를 한다 하니까 뭘 합니까? 겉에 있는 치장. 나 명품 들었어. 이거 백 3천만 원짜리야. 이 시계가 얼마짜리야? 500만 원짜리야. 뭐 이런 거. 내가 목걸이가 이게 금이야.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투자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나의 건강. 두 번째는 저의 지식입니다. 나의 건강과 지식이 투자가 되어야 될 최1순위예요. 겉에 보이는 치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배어난다면 상대방들, 내 주위에 있는 지인분들은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지 않다 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가 없죠. 내 건강과 나의 지식에, 나의 지혜에 투자하십시오. 지식과 지혜에 투자하시려면 배우고 그리고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다음에 우연한 성공은 있어도 우연한 성장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한 성공, 대표적인 게 뭘까요? 로또에 된다? 뭐 길거리 가다가 5만 원짜리 주셨어요? 우연이죠. 하지만 그 두 가지도 우연은 아닙니다. 아니 길거리 가다 5만 원 주시려면 길거리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길거리를 나가서 돌아다녀야지 5만 원짜리가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나 그분들에게 아메이 얘기를 해. 그분들이 예스를 하면 5만 원이 생겨. 그럼 아메이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합니다. 그런데 겁이 나죠. 무엇이 겁이 나냐면 혹시 거절할까 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5만 원이 생기는데 걔가 알아들으면 걔한테도 5만 원이 생겨.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 거절하는 거에 상처를 받을까요? 안타까울까요? 안타까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메이 이야기하는 게 두렵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올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케팅을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아메이는 철저히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금전적인 이득, 건강적인 이득,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이런 걸 만들어줄 수 있게 기초를 만들어주면서 나도 바뀌는 일이거든요. 5만 원을 줍는다? 죽기 전에 그 사람한테 5만 원이 먼저 생기고 나 도움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로또를 받는 것도요. 로또를 만들려면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로또를 사야지 로또가 되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으로 성장한다는 건 세상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연의 성장이 아니라 우연의 성공이 아니라 우연의 성장도 없다. 그러면 우연의 성장이 없다면 계획을 해야 된다입니다. 아메이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걸 해나간 사람들이 세 가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아메이에 성공하신 분들이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전적인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을 함으로 해서 아메이에서 금전적인 여유를 갖고 있는다는 거. 저도 처음에 마케팅을 볼 때는 그냥 연봉 1억의 다이아몬드래. 지금은 더 많지만 부럽다. 한 달에 70만 원 벌을 때. 너무 부러운 거였습니다. 월 1000이야 이런 소리 했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성장을 하면서 아메이에서 왜 부자가 되는지 알게 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몸이 건강해집니다. 제 몸이 건강해지니까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늘어나다 보니까 내 주위에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지인들이, 좋은 이웃들이, 파트너분들이, 형제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인맥이 부자가 돼요. 나의 건강과 나의 지식 경험과 나의 인맥이 부자가 되어지니까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내가 금전적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보여지는데 그 와중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메이가 만약에 연수입이 분할해서 12개월에 들어온다 그러면요. 저 부자 못 될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회계연도에 에메랄드가 됐습니다. 작년 회계연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었습니다. 그 회계연도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 회계연도 플래티늄이었어요. 플래티늄 때는 연말보너스 못 받았겠죠. 파운더스 플래티늄 돼서 연말보너스를 받는데 빚이 줄어드는 거예요. 월 받는 보너스 안에서 생활을 하고 맞춰 생활을 하면서 연말 보너스가 한 번에 1000여만 원에 들어오니까 빚이 줄어드는 거예요. 좋다 그랬어요. 작년에 또 들어왔겠죠.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연말 보너스가 잘 모여져서 이게 투자처를 제대로 만난다면 정말 부자가 되겠다. 만약에 다이아몬드 수입이 월 1,000씩 계속 또박또박 들어온다 그러면 없어질 텐데 그거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오고 연말 보너스가 들어온다면 이거 괜찮겠네. 그게 부자가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에머월드가 되고 수입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진짜로 그것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빚이 다 없어졌느냐? 다 없어졌다 또 만들었습니다. 집을 옮겼거든요.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연한 성장. 우연한 성장을 비교를 하면 우연한 성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뭐를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안 해. 내일 할게. 다음에 할게. 근데 의도적으로 딱 성장하시는 분들은요. 뭔가 해야 되면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연한 성장을 하시는 분들은요. 성장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요. 일어나기를. 강나무 밑에 가가지고 감나무가 나한테 감을 줬기 입에다가 똑 떨어져 주기를 기다려요. 근데 의도적으로 성장하시는 분들은요. 전적으로 내가 책임져. 감을 따려고 하죠. 어떻게 딸까? 올라갈까? 부러질 것 같아. 작대기를 만들까?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연한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실수하고 나서 배우는데 실수하고 나서 배울까? 아마 못 배울걸요. 남 탓하느라고. 하지만 의도적인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실수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어요. 완벽히 실수 안 한다 그러면 신이죠. 자, 그리고 우연한 성장은 행운에 바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가지도 않고 5만 원짜리가 길거리 있길 바란다니까요. 나한테 떨어지길 바래. 로또를 하지도 않고 로또가 되기를 바라죠. 근데 의도적인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나가서 노력을 해요. 로또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5만 원 떨어진 걸 주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연한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했다가 금방 포기해요. 안 되네. 안 되네. 근데 의도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끈기 있게 계속 버텨요. 되는 거 알아. 내가 계획을 해보니 저기에 나의 성공이 있어. 그러면 끈기 있게 가요. 한 방에 그냥 훅 갔다가 오이씨 안 될 것 같아. 뭐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소리 안 하죠. 그리고 나쁜 성장의 습관에 빠지는 사람들은 우연한 성장을 받아요. 나쁜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습관. 제가 극도로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술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대리를 싫어하죠. 술 먹는 거 말고 또 이제 게임에 빠져 있는 거. 싫어합니다. 물론 프로게이머가 있습니다. 프로게이머 극히 드물고요. 바리스타 있습니다. 술 소믈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술 소믈리에도 아닌데 뭘 그렇게 술을 하루 종일 맛을 보느라고 시간을 다 버리는지, 몸을 다 버리고 돈 다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속극을 보면서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에 푹 빠져 있다 보면 자기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리라고 기대를 한다 그러면 그건 정신병자죠. 마찬가지로 내일도 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요. 지금 이 순간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성장하는 사람들은 허풍이 세요. 근데 의도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허풍보다는 계획, 플랜, 미래 꿈 이런 얘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연한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안전, 지금 안전. 하지만 성장에는 안전만 있지는 않아요.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피해자처럼 생각해요. 누구 탓만 하고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꾸준히 끊임없이 배웁니다. 또 의도적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재능에 의지하지 않고 성품에 의지합니다. 재능은 어쩌면 저를 가둬놓는 속박과 같을 수 있습니다. 저도 머리가 좋아요. 공부 안 해도 공부 잘했던 초등학교, 중등 초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저를 망쳤어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 2등 하니까. 근데 고학년 올라갈수록 얘가 달라지죠. 제 재능에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성장하는 사람들은 졸업 후에 이렇게 배움을 스톱해요. 학교 다니면서 책 보는 거 지겨워 죽겠는데 무슨 커가지고 책을 보냐고 안 보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합니다. 어떤 공부냐? 인생 공부. 공부할 거는 무지기수로 깔렸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케팅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마케팅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닭발을 그린다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그 369, 12, 15, 18, 21% 이런 우리 마케팅 플랜 말고 지금 나온 게 있어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제품을 애용하면서 나와 같이 제품을 애용할 사람 3명 정도 함께 쓰다 보면 9% 대략 포인트로 120만 PB 금액으로 대략 2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메이는 그룹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공동구매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쓰는 거거든요. 함께 썼을 때 이렇게 이러한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뭘까요? 브론즈, 동메달. 동메달을 그래, 동메달. 별거 아니잖아요? 동메달 많이 따봤어요? 별거 아니에요. 쉬워요. 달리기를요, 4명이 해요. 달리기를 4명이 하는데 첫 번째 금메달이고요, 두 번째 은메달이고요, 세 번째가 동메달이에요. 네 번째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메이를 시작하면서 항상 4명이 시작합니다. 4명이 시작해서 한 명은 그리고 난 어차피 꼴찌할 것 같아. 그리고 포기해요. 그 사람들 빼놓고는 무조건 동메달입니다. 동메달이 됐을 때 다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브론즈 파운데이션 키트라고 해서 8월달까지 나옵니다. 포기만 안 하면 여기까지는 가는데 순식간이죠. 정말로 내가 제대로 알아듣는다면 한 달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브론즈 빌더라는 게 있습니다. 브론즈 빌더의 조건이 나의 그룹 PB가 400만, 그리고 나의 파트너가 6% 이상, 60만 PB 이상입니다. 저는 파트너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6%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파트너를 브론즈 파운데이션으로 만들어봐. 도와줘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케팅을 잘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6% 세레그 180만 PB, 나머지 220만 PB를 내가 해야 되네. 오우씨, 브론즈 빌더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함께 하는 파트너 세레그면은요, 브론즈 빌더는 순식간입니다. 브론즈 빌더가 그러면 안내를 조금만 제대로 받는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브론즈 빌더 충분히 갑니다.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SP가 스타트 포인트라고 해서 시작이었다면 지금은 동메달이 시작입니다. 그 동메달을 따야 돼요. 그랬더니 옛날에 SP를 이야기했던 거와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SP 그거 1000만 PB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브론즈 빌더 반도 안 하잖아요. 이 반도 안 하는 브론즈 빌더를 얘기했더니 400만 PB를 어떻게 하냐요. 사람의 생각이 참 간사합니다. 1000만이 어려웠으면 400만이 쉬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400만도 어려운 거야. 왜? 첫 스타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400만 PB를 하면서 내 파트너를 3명을 조금 재미있게, 실제로 브론즈 파운데이션 정도 되다 보면 보너스가 대략 13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그 정도 생기거든요. 그 정도 생기는 보너스를 받게 도와주다 보면 나의 보너스가 한 100만 원 생기는 플랜입니다. 구조에 따라서 한 6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냥 한 100만 원 가까이 생기는 플랜이에요. 그럼 100만 원을 내가 만약에 마트에서 번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될까요? 지금 시급이 올라갔어요. 시급이 올라가서 나가서 일하면 100만 원 버는 거 순식간 할 수 있지만 투입되는 시간과 노동력은 무시 못합니다. 이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사용하고 나랑 함께 사용할 사람들에게 함께 사용하자고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약간의 수입을 더 받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고 도와주다 보면 1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몇 명이면 될까요? 300명? 400명? 500명이 아니라 나와 함께 쓰는 사람들 10대 명이면 돼요. 10대 명이면 이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없죠. 10대 명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내 머릿속에 이거 파는 거 아니야. 내가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끌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소리 해서 그래요. 꼬셔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ABC가 나의 지인입니다. 나의 지인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함께 하다 보면 나처럼 브론즈 빌더가 돼서 함께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나의 지인들이 사이드 100만 원이 생긴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100만 원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지인들한테 팔아야 된다, 꼬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의 지인들을 100만 원 받게 도와주는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팔아야 된다, 꼬셔야 된다 없습니다. 도와줘야 하는 게 게임이에요. 도와주려면 내가 알아야 되죠. 내 경험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써보고 내가 먼저 배우고 그리고 함께 쓰고 함께 배우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간디학교 교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우는 건 꿈꾸는 거고, 가르치는 건 희망을 노래하시는 것이다.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다. 꿈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고요. 가르치는 건 내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노래해 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꿈꾸는 게 먼저예요. 내 꿈이 뭐라고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세상에서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이용할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소중한 사람이 함께 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박식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넘어갈게요. Q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Q, 1000만 비즈니스 미화 그러는데 이거는 Q로 보셔야 돼요. Q1, Q3 뭐 이런 거 달라지거든요. Q의 조건이 있습니다. Q, 루비 PB 기준인데요. 루비 PB, 그냥 PB 이런 개념들에서 깊이 다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니까 그냥 루비 PB 개념이다. PB랑 BB랑 그냥 PB랑 루비 PB랑 같을 수도 있다.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루비 PB 기준으로 1000만 PB가 독립입니다. Q의 1은 SP라고 합니다. 그리고 Q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파트너가 1000만 PB를 했어. 그리고 내가 사이드로 400만 PB를 했어. 이런 조건이 됐을 때 이것도 Q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룹 PB는 1400만이지만 루비 PB가 400만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나의 파트너들이 1000만 PB를 했을 때 나의 사이드 볼륨이 400만 PB. 옛날에는 이게 0이었습니다. 어쩌면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0으로 하면 소득이 적어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메이를 1000만 비즈니스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사이드 1000만이 굴러가면 최대 보너스가 들어옵니다. 내가 내 파트너만 독립시켜놓고 여기서 빨아먹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할 걸 해가면서 내 경험을 늘려가면서 내 파트너분들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사이드가 40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미니멈이에요. 이 Q에 따라서 Q1은 SP, Q3는 GP, Q6는 플래티늄, Q12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아메이 보너스표입니다. 아메이 보너스표에서 뭔가 많아졌죠. 20만 PB 3%, 60만 PB 6%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1000만 PB가 21%고 1100만 PB가 23%입니다. 자, 그러면 2%의 성장인데 2%의 성장에서 3%랑 9% 차이가 100만 PB 차이고요. 21%랑 23% 차이가 100만 PB 차이입니다. 자, 같은 100만 PB 차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21%, 23%, 1000에서 1100이 쉬울 거예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20에서 120이 더 쉬울지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에서 1100은 10%밖에 성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경험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의 노력을 더하는 거예요. 하지만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9%를 가는 건 어쩌면 6배 이상의 노력입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부딪히고 깨지고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120, 9%를 성장하는 것보다 1000만 PB에서 1100 성장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2% 성장은요? 전체 보너스의 변화가 미니멈 35만 원 정도? 그 정도의 보너스가 더 업이 돼요. 35만 원이 길거리에 가다가 그냥 생기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35만 원을 위해서 내가 10%를 노력을 더한다? 별거 있겠습니까? 전화 한 번 더 하고 카톡 한 번 더 하고. 이런 걸 통해서 1100만 PB를 도전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연말 보너스 때문에 그래요. 연말 보너스가 바뀌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플랜으로 작년이었으면 저 대박이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핀별로, 퍼센트별로 예상 수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 정도 되면 12에서 17만 원 정도 되고요. 12% 정도 되면 한 30만 원? 제 회원 중에 12% 돼서 40만 원 넘게 받는 분도 있습니다. 리얼. 그리고 400만 PB, 기존에 60만 원 정도, 50에서 70만 원 사이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곱하기 30%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18% 한 130, 그리고 1000만 PB 하면 대략 210만 원 정도? 누구는 1000만 PB 했을 때 거의 300 가까이 받기도 하고, 누구는 150 받기도 합니다. 자기의 펼쳐져 있는 렉에 따라 달라지니까. 하지만 1100이 되는 순간에 미니멈 34만 원이 증가한다니까요. 그리고 1500이 되면 훨씬 더. 물론 펼쳐져 있는 내부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요거는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스폰서님과 앉아서 말판 놓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26% 루비라고 하죠. 루비라는 게 되면 미니멈 350 더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루비 했을 때 더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미니멈을 잡아놨습니다. 이 정도 수입이 생긴다. 애게 350만 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벌어보세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새벽부터 일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야간까지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뭔가가 있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힘든 육체노동을 한 거나, 그렇지 않으면은요 300만 원 없어요. 지금 200만 원 벌기도 힘든 세상이고 200만 원도 잘려. 그런 세상이에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현재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제가 이거를 그릴 때 회계연도 기준을 맞춰 그리느라고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10월 달. 10월 달에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된다. 한 15만 원? 25만 원? 그 정도 생겨요. 안 생길 것 같아요? 보너스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파트너들 안에 하시면 파트너분들이 없다면 스폰서님의 보너스를 한번 계산을 해봐보세요. 이 정도 생겨요. 이 정도 생긴다 그러면 조금만 신경 쓰면 11월 달에 브론즈 빌더라는 게 될 수 있어요. 브론즈 빌더가 되면 기존의 보너스라면 60만 원, 70만 원 이럴 수 있는데 30% 업이라니까요. 브론즈 빌더가 되면 30% 업이 18개월 동안에 12번. 12번에 30% 업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브론즈 빌더를 한번 하셨으면 빠르게 SP 이상 진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브론즈 빌더니까 12개월 동안 15%. 이런 바보는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받는 보너스의 30% 업이라니까요. 60만 원에 30%, 70만 30%, 12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받아도 다 30% 업이에요. 들어오는 보너스가. 자, 그래서 11월 달에 브론즈 빌더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정상적인 네트워크를 펼쳐간다라고 하면 빠르면 3월 안에 Q1, SP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SP 보너스를 받을 때 당연히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미니멈 200에서 거의 300 가까이 되는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SP1, Q1, SP 3월달. 그럼 4, 5, 6. 5월달에 GP, 골드. 다음에 7, 8. 8월달에 플래티늄입니다. 8월달에 플래티늄 됐을 때 플래티늄 축하합니다라고 그 회사에서 다시 축하 보너스가 240만 원이 들어와요. 올해부터 바뀐 거죠. 작년부터 참. 작년부터 바뀌어서 240만 원. 뭐 적은 거 아니에요. 240만 원 들어오면요.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를 빼더라도 내가 받는 보너스만큼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달의 연봉이 그 달의 수입이 500만 원대. 그런데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까지 같이 받으면 600만 원 정도. 600만 원이 들어온다. 아마 해피하죠. 많이 해피합니다. 그런데 원래 플래티늄이 되면 초대를 받았었잖아요.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좀 사육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거 참느라고 너무 살찔까봐, 벨트가 안 잠길까봐, 그리고 이제 럭셔리 공연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시간들을 지금 못 가져요. 못 갔다 보니까 지금은 뭘로 나오죠? 골드바, 2돈, 0.74 몇이라고 해서 2돈이에요, 2돈. 지금 금 한 돈이 한 30 몇만 원 하죠? 그리고 A클릭 50만, A클릭 50만, 그리고 방송 장비 한 1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대략 120만 원 정도의 보상으로 호텔에서 이렇게 축하 파티를 못하는 대신에 보상으로 12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또 쏠쏠합니다. 처음에 골드바가 들어온다고 할 때, 저희 집사람 플래티늄 골드바가 들어온다고 할 때 그걸로 뭐 반지를 만드니 뭐니 막 그러더라고요. 반지를 뭘 만들어 거기에 예쁜 케이스에 예쁜 골드에 아메이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예상하고 있었어요. 받자마자 이렇게 망연자실한 집사람의 표정을 봤죠.
쌤통이다. 어딜 그걸 가지고 반지를 만들어. 자, 그랬거든요. 자, 그러는데, 자, 여기를 제가 왜 8월 달 안에 플래티늄을 그렸냐면,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연말 보너스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파트너의 Q가 있을 때 약간의 보너스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플래티늄부터 보너스가 생겼습니다. 연말 보너스가. 그게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라고 해서 작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Q가 유지가 됐다, 성장을 했다에 따라서 퍼센트별로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 퍼센트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Q를 한 월의 보너스를 다 더해서 거기에 몇 퍼센트예요. 작년도에 비해서 Q가 똑같이 유지됐다라고 하면은 30%나 35%. 35%는 뭐냐면 Q12 파운더스 플래티늄 똑같이 유지됐을 때 전체 보너스를 다 합쳐서 Q 한 달 거 거기에 35%. 그리고 하나에서 5개 사이 성장을 했다. 작년 기준으로예요. 그러면 40%의 연말 보너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6개 이상 성장을 했다. 50%.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Q 한 달이 다 더해져서.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Q월 보면 3, 4, 5, 6, 7, 8. 8개월이에요. 근데 제가 5월 달부터 왜 250으로 써놨냐면 1000으로 끝날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1100이라니까 보너스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이거 엄청나게 나는 것 때문에 Q 한 달 거 전부 다 더한 연말 보너스가 차이가 납니다. 연말 보너스가 자 Q월 거 다 합치니까 1400만 원이에요. 1400만 원인데 6개 성장했잖아요. 플래티늄 되면서 6개 성장했잖아요. 그럼 연말 보너스가 700만 원이에요. 이게 만약에 200, 200, 뭐 150, 150 이렇게 갔으면 700이 아니죠. 600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월간 보너스를 최대로 올리느라고 내가 1000이 아니라 1100까지 노력을 하면 연말 보너스 700이 들어와요. 작년 기준으로 파운더스 플래티늄 연말 보너스가 플래티늄에서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아주 이거 들어오면. 그 달에 1000이 넘게 지켜버리는 거예요. 12월 달에 어머니한테 못한 거 많잖아요. 어머니 용돈 쓰세요. 현금으로 드릴 수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현금으로 드렸어요. 많이 아니에요. 그냥 10,000원짜리로 이렇게 드렸어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못해드린 거 너무 많지 않아요? 내 자식한테 나한테만 했지. 못해드린 거 너무 많은데 월로 계속 들어오는 돈을 쪼개 쓰다 보면 못하잖아요. 여기에서 드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20만 원이 아니라 100대로.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 해를 더 가볼게요. Q1부터 Q12까지 써 있습니다. 아메이의 모든 플랜은요, 회계연도 기준이에요. 플래티늄까지만 회계연도를 무시하고 기준이거든요. 자, 회계연도 기준. 회계연도가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Q를 다 한다고 가정을 하고 1100 이상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50 정도의 월 평균 수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성장함에 따라서 들쭉날쭉해서 더 올라가는 달도 있지만 250 정도. 그리고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를 보시면 2개에서 끝났어요. 10월에서. 왜냐하면 12회까지만이니까. 자, 끝났어요. Q1, Q3, Q4, Q5, Q6 해서 2월달 기준으로 보니까 회계연도에 지난 회계연도 했던 플래티늄이 다시 와서 한 번 더 했네. 오, 열심히 하셔서 플래티늄 재달성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80만 원 또 나옵니다. 그 달에 같이. 괜찮아요. 80만 원. 맛있는 거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3, 4, 5, 6, 7, 8 Q12를 하면 Q12까지 했을 때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축하합니다. 480만 원이 또 나옵니다. 물론 다음 회계연도에 또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거 다시 또 나와요. 480만 원이 또 나와요. 그럼 그 달에 700대 보너스가 들어가는 거죠. 괜찮습니다. 자, 괜찮은데 한번 그러면은 계산해 볼까요? 연말 보너스 얼마 받나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 연말 보너스 받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 유지했을 때 30%, 성장했을 때 40%, 6개 성장했을 때 50%가 성장이 됩니다. 이 성장이 된 걸 50% 기준으로 보자고요. 6개면 3천만 원의 보너스를 받았어요. 월간 다 합쳐서 12개월간 3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50%는요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연말 보너스가 생기는 게 이 플랜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나의 파트너, 이제 막 내가 브론즈 빌더 하려고 할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 노력했었던 그분들이 정말로 운이 없어서
그 회계연도 안에 겨우 Q1씩만 했다고 가정하자고요. 아니면 GP 1명 나왔거나. 운이 정말 없는 거예요. 3개만 나왔다고 가정하자고요. 3개만. 3개만 나왔다고 가정하면은요, 프론트 라인 성장 인센티브가 또 붙어요. 또 붙어서 유지가 된다 10%, 성장 30, 그리고 50, 70%가 또 나와요. 만약에 3개만 성장했다고 가정하면은요, Q월의 보너스가 12개, 3천만 원이었잖아요. 거기에서 3개만 50% 성장, 또 1,500. 만약에 6개 이상 성장하면은요, 3천에 70%, 2,100만 원의 보너스가 추가로 나와요. 연말 보너스 하나만 3천에서 4천만 원이 볼 수 있는 게 지금 플랜이에요. 연말 보너스 하나만. 제가 연봉을 작년 9월 달에 이 플랜 놓고 계산해 봤을 때, 파운더스 플래티늄 연봉 8천이네. 연봉 8천 이내가 이거였던 거였어요.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아직 SP도 안 된 여러분들이 가능한 플랜. 그럼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런 보너스 못 받냐? 파트너 성장시키면 돼요. 파트너를 성장시키면 그 파트너가 8천만 원 받아.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왜 조금 더냐? 이 보너스 체계에서 보시면 Q 한 월의 코어 보너스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메랄드까지도 다 그래요. 다이아몬드 대여서 하나가 더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기준이야, 성장 기준. 파운더스 플래티늄의 연말 보너스와 에메랄드 연말 보너스가 그닥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의 월 보너스와 에메랄드 월 보너스가 그닥 다르지 않아요. 조금밖에 차이 안 나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8,000대라니까. 작년 기준으로 에메랄드가 8,000 가까이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보너스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겠다는 건 많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자, 꿈하고 목표하고 비교를 해봐요. 꿈 뭐죠? 미래. 저기 내가 하고 싶은 거. 목표는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목표는 다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야 돼요. 왜냐? 꿈은 멀리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잡을 수 있지가 않아. 잡고 싶어.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요, 지금 여기 잡을 만한, 조금만 더 하면 잡을, 이거예요. 이 목표를 잡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저기 있다면 지금 잡을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조금만 더 할 거, 이거를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꿈이 저기 있어. 내가 8년 안에 다이아몬드를 갈 거야. 그러면은요, 이번 달에 뭘 할 건지가 나와야 돼요. 이번 달에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할 건지, 브론즈 빌더를 할 건지, SP를 할 건지 나와야 되고요. 그거를 목표로 잡고 그 목표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것을 해서 그걸 갈 거냐. 이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획은 실행 계획인 거예요. 행동을 했어. 행동을 하고 뭐를 하죠? 점검을 해요. 아니, 행동을 해보니까 결과가 브론즈 빌더를 목표로 했는데 브론즈 파운데이션이었어. 뭐가 빠졌을까? 뭐가 부족했을까? 내가 목표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인데 브론즈 빌더를 했네. 내가 무엇을 잘했을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는 목표 수정을 다시 해야 돼요. 이 수정을 다시 하는 거야. 목표 수정을. 우리는 이 목표와 계획과 행동과 점검을요, 계속 돌리는 거야. 어떻게 돌려요? 자, 목표하고 행동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목표하고 행동을 내 목표라고요. 내 행동 계획인 거야. 근데 실제로 점검을 하고 계획을 하는 거는요, 혼자 하려고 그러면은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안 나와. 그래서 점검과 계획은 스폰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담이 필요한 이유죠.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의 목표를 잡고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해가면서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시고 계획을 짜보셨나요? 만약에 이거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이 쳇바퀴가 굴러가지를 않아요. 이게 굴러가야지 당신이 원하는 꿈에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쳇바퀴를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당신의 목표를 놓고 당신의 스폰서와 계획을 짜고 함께, 그리고 당신이 실행을 해야 돼. 실행을 누가 해줄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점검을 다시 해봐요. 이걸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저기 어딘가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뚜렷한데요, 아무리 어두워도요, 그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뚜렷하지 않으면은요, 그 길이 두려워. 보이지가 않으니까. 목표를 확실히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이거를 쉽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 실제로 많이 내지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무화과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담배를 피고 매일매일 찬커피를 마시고 또 술도 마십니다. 어쩌면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을 하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담배를 핀다 그러면 하루에 4,500원 정도? 술을 마신다, 아니 커피를 마신다, 스타벅스 간다 4,000원대, 만약에 다른 커피 간다 2,000원대 한 잔에. 그리고 술을 마시면 더 들어가죠. 나쁜 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 혼나는 거죠. 내가 혼나는 거야. 혼나면 덜 혼나려면 어떻게 되죠? 미리 회개하면 돼요. 미리 회개하면 되는데 그 미리 회개하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하고 싶은 거 하라니까. 나쁜 짓 하고 싶으면 회개하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좋은 비타민으로 챙기면 돼요. 운동도 하시고 이러면 돼요. 그런데 하루에 4,500원씩이면 이게 어쩌면 푼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 달치를 미리 내고 받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치 13만 5천 원, 한 15만 원 돈.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한 값씩 줄게 라고 하면 아마 고민하는 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15만 원 돈을 먼저 내라고? 아이씨, 목돈인데? 이렇게. 근데 만약에 1년치를 내. 근데 내가 1년치를 내면 5만 원 깎아줄게. 5만 원 깎아주는 대신에 하루에 한 가씩 가져가야 된다. 1년치 선불로 내라. 라고. 만약에 남편분이 담배를 피워. 끊는 게, 보기가 싫어. 끊게 하고 싶어. 끊으라고! 잔소리 필요 없어요. 160만 원만 내. 내가 매일 줄게. 160만 원. 해봐요. 160만 원 뺏고 5만 원 이득을 챙겨서 할 수 있을까요? 160만 원 안 내요. 우리는 작은 거에는 움직일 수 있지만 큰 거 잘 안 움직이거든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어요.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 주로 이제 에너지팩이나 골든팩 이런 게 있거든요. 에너지팩을 예를 들면 에너지팩이 19만 7천 원이에요. 19만 7천 원이 결코 싸지 않아요. 근데 19만 7천 원이 결코 안 싼데 내가 매일매일 내 몸에 나쁜 짓을 하는 거는 한다니까? 근데 19만 7천 원이야? 안 해. 왜? 한 방에 내는 돈이 커. 그럼 이걸 한번 쪼개보자고요. 하루 쪼개보면요. 하루에 한 6천 원 꼴이야. 하루 6천 원 꼴. 그래도 내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미리 회개 안 하면 혼난다니까? 그런 개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할만해요. 어차피 사는 인생 건강하게 살아야죠. 근데 이거를 계약을 하고 먹으면, 계약 어떤 계약? 나 꾸준히 먹을래! 라는 계약을 하면은요, 디스카운트가 즉시 생겨요. 2만 5천 원 정도의 디스카운트가. 그래서 17만 2천 원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4,500원? 그래도 이상해요. 17만 2천 원? 4,500원? 말이 안 되잖아. 그래도 6천 원 가까이 하지. 어떻게 4,500원이냐. 왜 이런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냥 먹으면 19만 7천 원. 맞죠? 자동 주문하면, 계약을 하면 17만 2천 원, 2만 5천 원 즉시 할인입니다. 근데 이게 한 달이 아니라 지속된다고 보자고요. 24개월, 2년 동안 지속되면은 할인 금액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의 할인을 받아. 그리고 지속을 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담배는 매일매일 피는 게 습관돼 있고, 찬커피는 매일매일 먹는 게 습관돼 있고, 술은 맨날 마시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비타민은 내 몸의 건강을 챙기자고 하는 비타민은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습관을 들여가지고 꾸준히 한다 그러면 혜택을 또 주는 거야. 5개월을 유지하시면 6개월 차에 50% 디스카운트. 11개월 유지하시면 12개월 차에 다시 100% 디스카운트. 18개월 차에, 24개월 차에 100% 디스카운트를 또 해줘요. 공짜 날라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거 합쳐보니까 60만 2천 원의 디스카운트가 또 있어요. 어머나, 괜찮네. 이 두 가지의 디스카운트만 합쳐도 120만 원이야. 120만 2천 원. 나쁜 거 맨날 하라니까? 반성하세요. 반성하는데 꾸준히 해. 어차피 나쁜 짓을 꾸준히 해서 몸이 나빠지는 거니까 좋은 짓도 꾸준히 해. 그럼 좋아져. 꾸준히 하세요. 그럼 이런 혜택이 있어요. 안 하실래요? 이거를 제가 2년, 3년? 2년? 3년? 그때부터 그룹에서 제 밥 안에서도 계속 돌려왔어요. 저만 안 해. 그러니까 저만 성장했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장바구니 SOP라고 해서. 바스켓이에요, 바스켓. 장바구니 SOP라는 게 있어요. 내가 모아, 필요한 거 모아. 자, 아메이 제품을 필요하건 어떤 제품을 필요하건 우리가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 필요할 때 그때 가서 산다.
아메이 것도 필요할 때 그때가 산다. 우리 사업자분들도 그러고요. 소비자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필요하면 그때 얘기. 그죠? 그런데 그때 얘기하는 거 한번 모아봐요. 오늘에 5만 원, 일주일 뒤에 10만 원, 그 다음에 8만 원, 막 이렇게 막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보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라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것도 계약하고 써보자, 한번. 어떻게 계약을 해요? 아니, 어차피 카드를 오늘 끌고 내일 끌고 내일 모레 끌고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모아봐. 모아보되 너 지금 모으니까 10몇만 원, 20만 원, 30만 원 넘어가네. 그거를 그냥 나 계속 쓸게. 어차피 쓸 건데 계속 쓸게. 한번 계약을 해볼까? 라고 하고 계약하는 거야. 어떻게 계약? 나는 계속 쓸 거야. 너 회원으로 구독할 거야. 이런 거예요. 계약을 하고 쓴다 그러면요, 혜택을 주는 거야. 첫 달 계약은 그냥 계약이에요. 두 번째 달에 계약한 금액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대에 따라서 5% 혜택을 주는 거야. 5% 혜택을 어떻게 주냐면요, 통장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이 아니라 A클릭이라고 해서 카톡에서 결제할 수 있는 머니를 적립해 주는 거예요. 카톡 결제 머니. 카톡 결제 머니를 적립을 한다. 그걸로 가지고 뭐를 하냐? 내가 다음에 살 때 디스카운트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6개월 차에 가면은요, 다시 10%의 적립을 더 해줘요. 그러면 5%가 10%. 오, 10만 원이면은 만 원에 부가세가 들어오네. 그죠? 30만 원이면 3만 원이야. 그런데 이것도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12개월 차부터 15%예요. 15%. 이게 무슨 장난 같아요? 10만 원이면은요, 15,000원이 돌아와요. 아니, 10만 원어치를 가가지고 마트에 샀어봐. 100포인트 들어와. 근데 여기는 기본 5,000원에 15,000원이야. 이게 작다고요? 한번 계산해봐요. 1년 모으면, 2년 모으면 이거 3달치야. 3달치 내가 생활비가 들어와 버려요. 캐시백으로. 아니, 캐시백이 아니라 적립으로. 근데 캐시백은 따로잖아. 추가잖아. 캐시백도 못 받는 소비자분들이 이걸 받아가시는 거고, 캐시백 받는 파트너분들, 사업자분들이 이것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할 때는요, 요즘에 카탈로그를 끼고 다녀요. 카탈로그를 쫙 펴서 쭉 설명을 해요. 카탈로그 다 설명하는데 몇 분 걸리게요? 5분에서 10분. 이해 안 되죠? 5분, 10분 설명할 수 있어요. 항상 쓰던 것만 쓰거든. 그걸 넘어가서 작은 것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금방 넘어가요, 10만 원.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이라고요. 이 혜택이 나한테 들어오느냐? 아니야, 그분한테 들어와. 아메비즈니스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니까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고 소중하게 만들어 놓는 일이야. 아메비즈니스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행복하고 싶으니까.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슬퍼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불행해봐요. 내가 좋겠어요? 맨날 찌그리고 와가지고 사장님 힘들어요. 내가 좋겠냐고요. 근데 내 옆에 있는 행복해봐요. 그리고 행복해지지.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내 소비자분들이 이걸 받고 행복해지도록.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카탈로그를 펴서 좋은 제품을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함께하는 거죠. 방법도 간단해요.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직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카톡만 링크가 돼 있으면 돼. 그런데 제외 품목이 있습니다. 프로모션. 프로모션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스마트 오더 하고 있는 거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제가 정수기 필터 때문에 야 대박이라 그랬거든요. 정수기 필터, 청정기 필터는 안 돼요. 제가 한 달 평균 정수기 필터 주문하는 것만 6개 정도가 돼요. 계산해 보니까 평균 6개. 대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수기 필터 때문에. 근데 필터는 안 돼요.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것만, 저한테 올 수 있는 거로 만들어 놓은 것만 이게 3개가 됩니다. 30만 원짜리로.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내 파트너분의 걸로 들어가서 만들었어요. A클릭 이거 너 가져라 그랬어요. 파트너분이 아니라 소비자죠, 소비자. 너무 조금 쓰는 소비자. 뭐 설득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게. 너 가줄래? 그랬더니 좋지. 공짜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아니,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좋지. 자, 이거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이 2가지만 제대로 돌려도요. 스마트 오더 10만 PB예요. 10만 PB면 100명이면 Q예요.
그러면은 200에서 250만 원이야. 어려울까요? 내가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100명, 250만 원. 어렵지. 쉬운 거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100명이 아니야. 스마트워드 하나가 들어가다 보면 다른 제품이 있잖아요. 주방세제나 치약이라든가 다른 거 다 쓴단 말이죠. 그래서 100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장바구니 SOP까지 들어가면 50명이면 된다고요. 누구는 10만 원, 누구는 30만 원. 스마트워드 하나, 장바구니 하나. 50명이면 얼마라고요? 월평균 250만 원. 200에서 250만 원. 연말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미니멈 700에서 3천만 원. 자, 이 두 가지 활용을 정말로 심플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한다? 내 파트너가 그걸 받아가야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나만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파트너가 이 기회를, 내 지인이 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안내를 해봐요. 그리고 스폰서하고는요, 이 사이클을 계속 돌려봐요. 이거 뭔지 아세요? 쥐불놀이 기억하세요, 혹시? 지금은 안 하죠, 쥐불놀이. 쥐불놀이를 할 때 깡통에 구멍 뚫어가지고 계속 돌립니다. 뭐를 돌려요? 거다가 불 피워서. 그러면은 아주 그냥 착 불이 확 타요. 근데 가만히 깡통에다 불 놓으면은요, 잘 안 타거든요. 우리는 이걸 회전시켜야 돼요. 이 회전이 뭐예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고, 점검을 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돌려야 돼. 누구랑?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와 함께, 팀과 함께. 이걸 지속적으로 돌리셔서 여러분들도 다 함께 연말보너스 3천만 원 받으시고, 그리고 또 여행의 기회까지 가져가세요. 자,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과격한 표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리고 함께 정말로 성장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